자, 스레드라는 거는 실행 단위죠. 뭐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어느 정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만 설명을 다시 좀 드려봅니다. 특히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스레드라는 것은 이른바 이제 실행의 단위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PU라고 하는 전산 자원을 소모하는 단위가 이제 스레드입니다. 프로세스 아니라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스레드를 묶은 어떤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의 단위, 그러면 이제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어떤 자원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 CPU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네,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보통의 경우 램이죠. 네, 램인데, 이제 사실은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은 램만 쓰지는 않죠. 하드디스크라든가 SSD 같은 보조격 장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논리적 메모리로 추상화해서 씁니다. 그걸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고, 그 공간,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그러면 보통 실행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어떤 실행.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은 걔한테 이제 그 각종 전산 자원을 쓸 수 있는 뭔가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어떤 권한 같은 것도 주고 이러는데, 이 권한 체크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세스나 스레드 단위로 각각 따로 되기도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프로세스한테 줍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개방할 수 있는, 특히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걸로 통제가 이루어지죠. 아무튼 이 프로세스 단위로 운영체제는 전산자원, 가상 메모리 공간을 할당합니다. 본 수업에서 언급하는 모든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가상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 공간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몇 비트 어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제공되는 공간의 스페이스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 프로세스 하나 내부에는 적어도 최소 한 개 이상의 뭐가 있다? 스레드가 있다. 한 개 있으면 싱글 스레딩, 여러 개 있으면 멀티 스레딩이죠. 그리고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개별화된 흐름을 갖죠. 쉽게 말해서 이제 C 언어만 공부하신 분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거 있다. 메인 쉽게 말해서 메인 함수 있잖아요. 이게 메인 함수가 n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환경. 그게 이제 멀티 스레딩 환경이죠. 자, 각각의 스레드는 개별화된 흐름을 갖는 건 당연하고, 전용 스택, 그러니까 보통 요 스택이 윈도우 환경에서 특별하게 컴파일 옵션을 조정하지 않으셨다면 1MB 가량의 스택에 콜 스택을 가지죠. 스택 메모리를 스레드마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LS라고 이제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랑은 관련이 없고, 어쨌든 스택을 이제 개별로 따로 갖는다는 점. 근데 뭐 그게 뭐가 됐든 결국 어떤 특정 프로세스, 즉 스레드가 속한 프로세스한테 부여된 가상 메모리 공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레드는 자기가 속한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프로세스에게 부여된 가상 메모리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프로세스에 속해 있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우리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가상 메모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집에는 나도 살지만 뭐 내 형이나 동생이 같이 살겠죠.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사실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개별화된 흐름, 멀티스레드처럼 개별화된 흐름을 갖죠. 근데 이제 내가 뭐 거실 갈 때 허락받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거고, 그래서 스레드는 이제 한 프로세스에 주어진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공간을 접근할 때 어떤 통제는 안 받아요. 무슨 얘기냐? 그냥 프로세스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스레드는 자신이 속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 어디든 이제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대전제를 좀 알고 두시고요. 그리고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맥이라고 하죠.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스레드가 이제 윈도우의 경우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은 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레드 하나를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통상의 경우 메인 스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인 스레드가 시작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돼서 쭉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 지점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A라는 지점에서 이 메인 스레드 쪽에서 또 다른 스레드 T2, 보통의 경우 이거를 이제 작업자, 워커 스레드, 이제 작업자라는 게 이제 워커라는 말 직역해가지고 생긴 건데, 작업자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메인 문이 하나 여기서 또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흐름이 A라는 지점에서 이 create 스레드를 콜 해가지고 스레드를 여기서 새로 생성해 버리는 순간 이 T1 말고 T2의 문맥, 컨텍스트가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물론 이제 그 스레드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걸 뭐 여기를 B라고 그럴까? 그러면 시간차가 조금 나겠네요. 조금 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부터는 이제 B라는 T2의 이게 B 지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스레드, 작업자 스레드 T2의 흐름이, 그리고 메인 함수의 흐름이 공존하겠죠. 근데 어차피 CPU가, 여러분 CPU 코어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그 뭐 어지간한 CPU를 쓰시더라도 코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0번 코어, 1번, 2번, 3번 있다고 치면은 뭐 T1은 A 코어에서 연산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T2의 흐름은 코어 1번에서 연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연산 흐름이 공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동기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이제 동기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건 두 가지를 따지는데, 그러니까 진입을 제어할 때가 있어요. 진입 제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Q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선형 자료 구조죠. 근데 이 선형 자료 구조는 만약에 이제 한 개밖에 없는데 막 T1, T2가 동시에 접근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레이스 컨디션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에다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넣어놨는데 동생이 홀랑 가서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싸울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하자라고 우리 수업에서 쓰는 거는 그 크리티컬 섹션 쓸 거예요. 예,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이게 커널 오브젝트가 아니죠. 네,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레드 진입을 통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목이 나는 어떤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자료 구조가 흔한 예인데, 포인터 같은 거를 다루니까 이제 메모리를 동시 접근하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스레드가 어떤 흐름이 어떤 자료 구조를 장악했을 때 다른 스레드의 흐름은 이제 진입을 못하고 멈춰서 대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진입 제어 개념 말고 어떤 게 또 필요할 수 있냐면 시점을 논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이럴 때가 있겠죠. 어떤 T2가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 이 종료되는 시점을 내가 인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쓰는 게 이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신호에 가까운데, 그 신호라는 걸 생성해 가지고 신호 객체, 그래서 신호를 이제 빨간불, 파란불 바꾸듯이 변경해 주면 그 신호의 변화를 감지해서 어떤 지금 흐름을 맞출 수 있는 이제 요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기화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논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레드 동기화하는데 본 수업에서는 이제 두 개만 얘기할 거다. 크리티컬 섹션하고 이벤트에 대해서만. 크리티컬 섹션은 진입 통제, 이벤트는 뭐에 대한 거?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뮤텍스 세마포가 있는데 얘네 둘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수업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다루지 않을 텐데, 세마포는 사실은 좀 언급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뭐 IOCP 공부할 때까지 세마포가 딱히 나올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 둘은 나오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생성할 때는요, 요런 함수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요 create thread라고 제가 이제 코드 조각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얘가 이제 원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윈32 API죠. 네, 그리고 윈32 API 쓰시는 분들은 뭐 이미 쓰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텐데,
요런 뭐 핸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핸들이라는 자료가 이제 기본형이 아니잖아요. 형 제정이 된 것들인 거나 이제 타입 디파인 된 건데, 요거 가보면은 이제 인티저, 특히 unsigned 인티저 이거나 아니면 이제 보이드에 대한 포인터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핸들이다 그러면 핸들은 또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 어떤 정수값이거나 포인터인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매개 변수가 딱 봐도 이제 5개인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먹기 힘든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게 이제 MSDN에서 문서를 보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네트워크 문서죠.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이제 in, 옵셔널, 뭐 out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전달돼서 넘어가는 거고요. out인 경우는 이 뒤가 다 포인터들이에요. 이 뒤가 포인터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메모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 콜하면은 여기다가 얘가 뭔가 채워준다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옵셔널이라고 돼 있으면 널 주겠다. 그러면 라이트 안 해준다 얘기고 뭔가 내가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여기다 뭐 담아서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인수를 보니까 여기 스레드 아이디라고 돼 있죠. 네, 프로세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도 그렇고 얘네들은 각각을 식별하는 고유한 아이디를 갖죠. 근데 아이디 값이 보면은 LP 롱 포인터입니다. 그냥 포인터인데 더블 워드, 그러니까 워드 형식이 이제 16비트고 더블 워드는 32비트 형식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인티저 포인터란 얘기예요. LP, DWD 뭐 더블 워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unsigned 붙어야 되나? unsigned 인티저 포인터 이래주면 참 좋은데 굳이 이제 LP 이래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사이즈를 기술하시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0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파일러가 정한 기본값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요 세 번째 인자인데 스타트 어드레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스레드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될 그 스레드에서 사실상 메인문 역할을 하게 될 함수의 주소를 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LP 또 포인터란 얘기죠. 스타트 루틴 함수라는 것도 뭐 루틴이라는 게 이제 함수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어떤 코드 연속된 컨텍스트를 갖는 코드의 흐름을 어떤 데서는 루틴이라고 했었고 어떤 데서는 서브 프로시저라고 했고 어떤 데서는 함수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대세가 함수죠. 루틴이라는 말 잘 안 쓰고 함수라는 말로 대동단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공된 예제에 보시면 제가 주석을 비교적 친절하게 다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때 예제를 보실 때 이 주석문들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땡땡 요런 거 나온 거는 요거는 이제 C++ 문법이죠. 자, 예제들이 대다수가 C++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C 언어로 작성된 거는 없어요. 그냥 다 C++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말이 좋아 C++이지 거의 C 언어스럽게 다 돼 있어서 제가 이제 C++를 안다라고 가정하진 않았거든요. 약간의 기초적인 문법은 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때 그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C++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좀 해주시고요. C++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건가 하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스레드건 프로세스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안 속성 얘기가 먼저 들어가는데 여기가 만약에 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상속받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create 스레드를 호출해주는 스레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T1 얘기했었는데 이 T1이라는 스레드가 있었으면 얘가 이제 create 스레드를 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 보안 속성이 있을 텐데 새로 생기는 애가 이 보안 속성을 고스란히 똑같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보안 속성은 잘 안 건드리고 이렇게 생성해주는 쪽의 것을 대부분 상속받아 가져가거든요. 프로세스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 크기 1메가인데 이거는 사실은 컴파일러 옵션에서
컴파일러 옵션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나요. 근데 컴파일러 옵션에서 기본값이 1MB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안 하면 1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함수의 이름이 딱 봐도 보이죠? 프로시저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넘길 거 생성 플래그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MSN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생성을 할 때 뭐 상태 값을 어떻게 주겠다라든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간 할 얘기가 또 산더미여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create thread 함수가 콜되면 제대로 이제 작동해서 스레드가 생성됐다면 그 스레드에 대한 핸들이 넘어오고요. 요 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뭐 꼭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반드시라고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만, close 핸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close 핸들 함수를 이용해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hread 핸들을 여기다 매개 변수로 쏙 집어넣어 가지고 닫아주면 돼요. 그 다음 thread id가 있겠죠? thread id,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전달받아 가지고 새로 생성된 게 이제, 그러니까 thread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식별할 때는 두 가지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id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핸들 갖고 핸들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레드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코드상 잠깐 보자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메인 함수 코드인데요. 잠깐 보시면 스레드, 방금 보신 그 내용이죠. 네,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를 생성을 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서 그 메인 스레드 쪽에서 하는 내용이 아주 웃겨요. 그냥 for 루프를 10번 돌고 앉았죠. 쓸데없이. 그 다음에 이제 슬립 함수가 있는데, 이 슬립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호출자 함수, 즉 호출자 스레드, 즉 메인 스레드가 10ms 동안 이제 스케줄러에서 빠져버리죠. 연산을 안 합니다. 기다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스레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 create thread의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됐는데, 원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win API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서 롤오버 해보시면은 스탠다드 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함수 콜링 컨벤션이 스탠다드 콜이다. 요렇게 되어 있구나. 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또 하는 일은 이제 얘도 별거 없어요. 이제 스레드 생성했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루프를 쓸데없이 5번 돌고 있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뭐 이제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뭐 크게 뭐 대단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제 루프 돌면서 메인 함수 쪽에서는 이제 루프 돌면서 출력하고, 뭐 스레드, 이제 작업자 스레드 쪽에서 이렇게 돌고, 여기 이제 10ms 기다려주게 돼 있었잖아요. 메인에서. 그죠? 요런 거 주석 처리해버리시면은 스레드 실행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실행시킬 때마다 뭔가 이제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아까는 이제 이 스레드에 대한 코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숫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실행시킬 때마다 이제 달라지죠. 막 스레드가 시작돼서 껴들어간 포인트 위치 자체가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요거 이제 그런 거다. 이제 스레드 나오면 이제 우연에 맡기는 프로그래밍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역시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많은 할 얘기가 또 필요하게 되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예, 다음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스레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로 우선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 한 프로세스 내부에 개별화된 흐름이 또 하나 생겨나는 게 이제 스레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레드의 요거는 추가로 그 상태라는 개념이 있죠. 알고 계실 텐데, 스레드에는 이제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run 상태가 있죠. running. 그러니까 작동 중인 거죠. 그랬다가 뭐 resume 할 수도 있죠. resume이란다. resume 하기 전에 저걸 해야지. suspend. 그 suspended 뭐 상태가 왔다가, 그런데 거기서 다시 resume 하게 되면, 그럼 다시 run 상태로 간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아까 상태 중에 요런 게 있었죠. 슬립이라고. 요 슬립 상태 같은 경우는 런 상태하고 서스펜드하고, 그러니까 서스펜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서스펜드 상태에서 리줌 돼서 다시 런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한 방에 끝내는 게 이 슬립이에요. 그러니까 슬립 상태는 서스펜드 상태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어쨌든 이제 서스펜드든 슬립이든 중요한 거는 이 런 상태가 아니므로 뭔가 아무런 연산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듀레이션이 이제 기간이 같이 주어지는데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리고 이거 부정확하다라는 거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는 이거 말고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얼러터블이 있어요. 그 얼러터블 웨이트라는 상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스레드라는 게 서스펜드 됐다, 자고 있다, 그러면 리줌에서 깨워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얼러터블 웨이트는 이 리줌돼서 깨어날 수 있는 대기 상태를 뜻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말씀드리려면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 나중에 언제 다시 나오냐, 그 IOCP를 다룰 때 그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 얼러터블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스레드 상태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상태에 또 변화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끊고 가겠습니다.